밤바다 뛰어든 해경입니다. 자, 심야에 선박까지 동원하면서 큰 수색 소동이 벌어졌던 이 사건. 자세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체크포인트에 나온 해경이 그러니까 밤바다에 뭐 일이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난 5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음주단속을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차량이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갑자기 후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빨간 원에 있는 차량이 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망치는 거 아니야 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300m 정도 쫓아갔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달아났습니다. 지금 쫓아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달아나는 운전자를 계속 쫓아갔는데 운전자가 지금 저 차로 오고 있죠. 저기에서 차를 내린 다음에 계속 달아나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목격하고 경찰들도 내려서 계속 쫓아갔거든요. 경찰도 도착을 해서 야, 저 사람 잡아야 했는데 뒤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곳입니다. 어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데 지금 운전자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내워서 지금 시민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시민들 피해서 막 가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로 막 뛰어서 도망가더니 바다로 그대로 달아나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어떻게 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경찰들도 야, 바다로 도망가서 잡아야 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당시 사건 상황, 특히 이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시민분들, 목격자들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 한 5명 좀 많았습니다.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뒤에 또 누가 과로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보는 여유까지 있더라고요. 유영하면서. 와, 지금 뭐 얘기 목격자분도 하셨지만 수영 선수인 줄 알았다. 네. 이게 뭐 진짜 이거 보통 이 몸놀림이 아니에요, 이게. 수영도 수영인데 방금 이 도주하는 장면 보니까 무슨 옛날 미식축구 하듯이 수비수들 피해서 진짜, 막 진짜. 달리는 그 미식축구 선수처럼 저런 식으로 막 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러네요, 결국 정말. 바다까지 뛰어들었는데 결국 이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경찰도 계속 수색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운전자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온 상황이구나 이게 파악이 된 거고 이 경찰이 결국 이제 운전자 신분을 확인해서 전화를 걸었고 이 새벽 3시 30분쯤에 이 운전자가 자진 출석해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운전자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이 실제로 바다에서 함정에서 어쩐지. 근무를 했고 직군도 그 해양 구조라는 구조 직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고 이 몸도 아주 건장하고 체력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그랬군요. 소장님 딱 보니까 말이죠. 저 당시 저 사람은 걸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엄청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해양 경찰관이니까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극심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난 예, 도망갈 수 있어. 그렇죠. 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생겼습니까? 선박도 동원되고 이제 결국 직위해제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단속을 피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한 시민분이 어머 어떻게 내가 저 사람 구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풍덩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구조직군 해양경찰관이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주변에 보고 있던 의료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빠지니까 수영을 조금 하셨는지 그대로 가서 이제 구해야 된다고 같이 빠지셨는데 이제 그분만 119에 실려가시고 이 사람은 뭐 유영하면서 구경했다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음주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붙잡힌 다음에 5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0.017 정도로 나왔는데 이미 근데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영을 또 했고 시간도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순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행위를 했고 지금 나온 수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땠을 것이다 이런 거를 역산하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자세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제 현재 이 운전자가 훈방 조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소환 일정을 잡은 다음에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 이 음주 측정했을 때 나 기준치 이하였지 않느냐.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음주 측정이 0이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0.017로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역사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 당시 도주할 당시,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딱 잡혔을 때 음주운전이니까 운전할 때 얼마만큼 술에 취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확하게 체중 얼마, 술량 얼마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아 그러면 5시간 전에는 몇이었구나를 계산하는 거라서 그거는 부인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건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동승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곧 동승자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감찰 조사 결과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 운전자인 그 해경이 전부 시인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날 밤에 술을 먹었습니다. 2병을 나눠 마셨어요, 그 지인과. 그 다음에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서 갑자기 이제 달아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변호사님, 일단 뭐 직위 해제 대기 발령인가 직위 해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봤는데 말이죠. 이 앞으로 좀 그 정도로 이게 그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참 비난받을 행동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만 순수하게 따져봤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음주단속 그 상황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실랑이 부리다가 폭행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땐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로 처벌을 하는데 아하.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폭행을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음주운전에 들어가기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 음주운전했을 때 거부하면 이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신분하고 있는 작업에서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측정 거부죄도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일하게 남은 게 음주 부분인데 그 음주량만 따져봤을 때는 이게 취소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운 벌금형 정도에 가지 않을까. 와. 그래서 끼친 손해에 비해서 법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문제는 일이 이렇게 커져버려서 예. 이제 이게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지 않습니까? 징계는 아마 해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 메커니즘을 좀 알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기도 해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끌었다가 잡혀서 실랑이 벌어지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까 선수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